각종 해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세계 반도체 AI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세 거인이 만났다고. 그날 밤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삼성역 인근 강남의 불야성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한 치킨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깐부치킨이라는 친구를 뜻하는 은어로 유명해진 이 작은 가게 앞에는 어느새 수백 명의 시민들과 카메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AI 산업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대한민국 반도체 왕국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이 세 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앉는다는 소식에 전 세계 기술 산업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10분경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안에는 검정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예정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그는 모여든 시민들에게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고 셀카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했습니다. 곧이어 흰색 니트 스웨터에 재킷을 걸친 이재용 회장이 그리고 흰 티셔츠에 집업 후디와 조끼를 입은 정의선 회장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의 옷차림은 놀라울 만큼 평범했습니다. 권력이나 부를 과시하는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친구들처럼 편안한 목요일 저녁을 함께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가 자리에 앉은 이 세 사람의 손끝에는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10월 기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어선 세계 최초로 이 금액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들이 나눈 치킨과 맥주 한 잔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축을 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 2만 원대의 순살 치킨과 마늘 간장 치킨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젠슨 황이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는 고개를 흔들며 와우! 라고 외치자 실내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치맥 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그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곧 옆 테이블에 있던 소맥을 보고 호기심을 보이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소맥 제조법을 소개했고 정의선 회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팔짱을 끼고 러브샷을 나눴습니다. 한국 술자리 문화에서 신뢰와 우정을 상징하는 이 제스처는 그날 밤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이 만남 동안 젠슨 황은 중간중간 밖으로 나가 모여있던 시민들에게 치킨과 치즈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장된 치킨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건네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안에 남아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저녁 8시 35분경 세 사람은 남은 치킨을 담은 그릇을 들고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그 치킨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젠슨 황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가 계산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용 회장이 오늘 저녁은 제가 샀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젠슨 황은 환호하는 군중을 보며 장난스럽게 여러분 저녁은 무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리를 떠나며 이재용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되니 행복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처럼요. 정의선 회장은 젠슨 황에게 내일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경주에서 열리는 APC CEO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끝나고 젠슨 황이 두 회장에게 선물한 것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DGX AI 시스템 2박스였습니다. 각 박스에는 젠슨 황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To our partnership on the future of the world. 또한 그는 일본의 명품 위스키인 산토리 하쿠슈 25년산 한 병도 함께 선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왜 이토록 중요했을까요? 왜 CNN과 BBC, 블룸버그와 니케이 아시아 같은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 답은 세 사람이 대표하는 산업의 미래,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협력의 청사진에 있습니다. 먼저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1993년 3명의 엔지니어가 캘리포니아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창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만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 젠슨 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가속화하는 칩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는 게이머들을 위한 틈새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GPU가 단순히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렬 연산을 통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2006년 엔비디아는 CUDA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GPU의 연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CUDA는 인공지능 연구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막대한 연산 능력을 GPU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 ALEXNET라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모델은 IMAGNET 대회에서 기존 방식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이것은 AI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GPU는 GPT, BRT, DALL-E,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든 주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엔비디아는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최초로 이 금액에 도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5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젠슨 황은 단순한 CEO가 아닙니다. 그는 AI 시대의 예언자이자 설계자입니다. 그가 입는 검은 가죽 재킷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2025년 4월 미국 정부를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향후 엔비디아의 AI 칩 주문이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식은 2025년 초 이후 거의 5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성장은 전 세계적인 AI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젠슨 황이 왜 한국을 찾았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AI를 구동하는 뇌가 GPU라면 그 뇌의 정보를 공급하는 혈관은 바로 메모리,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이 이름 앞에는 항상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도쿄 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일본과 미국에 수십 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의 도전을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그의 신념은 삼성을 이끄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같은 거대 기업들이 DRAM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후발주자였지만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역주기 투자.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려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메모리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많은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차세대 공장을 짓고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 후 30년 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삼성전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AI 칩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HB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HBM은 여러 층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대역폭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먼저 앞서 나갔고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졌습니다. 2024년 초 삼성의 HBM32 칩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발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삼성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시장은 의구심을 가졌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이 AI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약 100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HBM32 칩의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칩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9월 삼성의 12층 HBM32 칩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를 삼성의 기술적 신뢰 회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승인은 18개월간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AMD의 MI350AI 가속기에 HBM3를 공급하고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훨씬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엔비디아는 삼성에게 공식적으로 HBM3를 GB300 AI 가속기에 사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젠슨 황해팀이 작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 AI 시스템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이 공급할 수 있는 HBM3의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 세 번째 공급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계는 이미 차세대 HBM4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인은 삼성이 다시 AI 메모리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삼성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3.2%에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HBM3이 승인은 단순히 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승인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업계는 평가합니다. 그는 직접 엔지니어들과 소통하고 기술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2025년 3분기 삼성의 반도체 부문은 7조 원 약 49억 2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메모리 칩 매출은 26조 7천억 원으로 12개월 전에 22조 3천억 원에서 증가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세대 HBM3이 칩을 모든 관련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SK하이닉스와 함께 최신 12층 HBM3이 칩을 AI 칩 리더인 엔비디아에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은 2025년 HBM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 메모리 칩 사업 임원인 김재준 부사장은 애널리스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고객들의 수요는 우리의 투자와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메모리 칩 수요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가격을 더욱 빠르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 그날 밤 치킨집에 앉아있던 이유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는 삼성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삼성의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둘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시작은 치킨 한 조각을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정의선 회장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동차 산업은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바퀴 달린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컴퓨터이자 로봇이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에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대차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AI와 로보틱스입니다. 2025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국제전자 제품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내용은 광범위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 SDV까지.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과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율주행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OMN-IVER-SE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현대차는 이 플랫폼을 사용해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공장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재현한 가상 모델입니다. 이 가상 공장에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로봇의 동선을 테스트하며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로봇 개발 플랫폼을 사용해 AI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공장 내에서 부품을 운반하고 조립을 돕고 품질을 검사합니다. 엔비디아의 블로그에 따르면 가속 컴퓨팅, 생성형 AI, 그리고 옴니버스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더 안전하고 지능적인 차량을 만들고 더 효율적이고 높은 품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며
더 스마트하고 연결된 디지털 작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로보틱스를 배치할 것이라고 엔비디아의 자동차 부문 부사장 리시달은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 김웅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우리의 진전을 가속화하여 그룹이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가상 환경에서는 어떤 날씨, 어떤 교통 상황, 어떤 위험한 시나리오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 센서가 고장난 상황. 이 모든 것을 가상 세계에서 수백만 번 반복하며 AI는 학습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야 실제 도로로 나갑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 6월 엔비디아와 삼성이 로봇 스타트업 SKILD AI에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첨단 AI 기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칩과 자동차를 넘어 차세대 로봇 산업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 물류, 헬스케어 분야를 혁신할 로봇들. 그 로봇들의 두뇌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될 것이고 그 로봇들을 움직이는 플랫폼은 현대차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현대차와 기아는 E-포레스트 테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스마트 제조와 물류 기술을 공개했고 소프트웨어 정예 공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이동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AI가 생산 라인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미래. 엔비디아의 기술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리더입니다. 그는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현대차그룹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회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로보틱스, AI. 현대차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동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사업적 협력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2025년 10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은 중요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삼성, SK, 현대, LG,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서울 강남의 치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만남을 K-테크 동맹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파워, 삼성의 메모리 기술, 현대차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플랫폼.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상해 보세요. 그 차 안에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AGX 플랫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그 처리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삼성의 HBM3이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고 실제 도로에서 구현하는 것이 현대차의 기술입니다. 한 회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 회사가 함께한다면 인류는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상상해 보세요. 현대차의 공장 안에서 수백 대의 로봇이 움직입니다. 이 로봇들은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구동되고 삼성의 메모리 칩이 그들의 학습과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공장 전체는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미리 시뮬레이션되고 최적화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품질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상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얼트라 GPU들이 수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GPU에는 삼성의 HBM4 메모리가 장착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차세대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AI 과학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현대차의 물류 로봇과 자율주행 배송 차량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1세기 산업 생태계는 수직 통합이 아니라 수평 협력에 기반한다. 과거에는 한 회사가 모든 것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자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의 협력은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차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위치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이지만 그들의 칩 제조는 대만의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삼성 파운드리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삼성 파운드리는 엔비디아의 NVLink 링크 생태계에 인텔과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젠슨 황이 삼성과 광범위하게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거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루머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삼성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것은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5천억 달러 미국 AI 인프라 투자 계획, TSMC와 인텔의 조인트 벤처 루머.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자국과 동맹국으로 이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는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칩들을 소비하는 주요 고객이자 AI 응용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젠슨 황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을 모두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만남의 방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들이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의 회의실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리조트로 날아가 골프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은 강남의 평범한 치킨집을 선택했습니다. 깐부치킨이라는 이름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깐부는 한국어 속어로 친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진짜 깐부가 되었습니다. 치맥, 치킨과 맥주. 이것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입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문화. 그것은 한국의 일상이고 한국의 정서이며 한국의 따뜻함입니다. 젠슨 황이 제안한 이 만남은 그가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가 자리. 세 사람은 일부러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투명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공개적이고 정직합니다. 많은 기업 거래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사진을 찍고 환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나눠주는 장면. 젠슨 황이 직접 밖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세 사람이 함께 남은 치킨을 들고 나와 사람들과 나눈 그 순간.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와 나눔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의 미래입니다. 코리아 헤럴드는 이 만남을 세계 비즈니스 거물들 사이의 드문 우정의 표시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리아 포스트는 캐주얼한 외관이지만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만남이 캐주얼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캐주얼함 속에는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러브샷.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서 러브샷은 친밀함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팔짱을 끼고 함께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이제 한 팀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 국적도 회사도 산업 분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료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마지막 말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되니 행복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처럼요.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 기술을 개발하는 것, 미래를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치킨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만남이 끝나고 며칠 후 전 세계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CNN은 한국형 AI 동맹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반도체 강국 한국 AI 시대의 중심으로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 삼성 현대 트라이앵글 글로벌 AI 공급망의 새로운 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날 밤의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보여준 것이 단순히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사진을 찍어주고 치킨을 나눠주는 모습, 이재용 회장이 어린아이의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 정의선 회장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나 기술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CEO들이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우리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모습.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AI 시대. 그 시대의 중심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서울도 있습니다. 강남의 치킨집도 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1일 젠슨 황은 경주에서 열린 APC CEO 정상회담에서 특별 세션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와 한국 주요 기업들 사이의 공식적인 협력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5만 개의 GPU를 확보하여 스타트업과 대학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AI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기업들이 AI 연구와 개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구윤철은 2025년 8월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AI 인재 양성, 규제 혁신, 국제 협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젠슨 황은 APC 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주요 기업 CEO들과 회담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AI 칩 공급 계약, 현대차와의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협력 확대, 네이버와의 AI 서비스 개발, LG와의 제조 혁신.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치킨집에서의 만남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캐주얼한 저녁 식사가 사실은 수십억 달러, 수조 원 규모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협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나아가 전 세계 기술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 경쟁의 속도입니다. AI 기술은 매달, 매주, 때로는 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첨단 기술이 내일이면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HBM3가 아직 완전히 보급되기도 전에 업계는 이미 HBM4를 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을 개발하는 동안 다른 기업들은 레벨 4와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입니다. 한국만 AI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AI 규제를 통해 윤리적 AI의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은 로봇과 자동화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쟁자들과 맞서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 인재, 생태계 전체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북한 문제,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내부적 도전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강하지만 AI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위에서 돌아갈 AI 모델을 개발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인재 양성,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삼성이 HBM3이 문제를 발견하고 18개월 만에 해결한 것처럼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불과 몇 년 만에 주요 플레이어가 된 것처럼. 둘째, 수직 통합입니다. 삼성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부터 철강, 건설, 물류까지 포괄합니다. 이런 수직 통합은 AI 시대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인들의 열정과 근성입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세계 1위가 된 것, 2000년대 후발주자였던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토보에 진입한 것,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치킨집 창가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힌 세 사람은 단순히 사업 거래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을, AI가 일상이 된 세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세상, 로봇이 공장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는 세상, 청정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기술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세상,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의 AI를 구동하고,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의 도로를 달리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치킨 한 조각, 맥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 번영, 기술,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우정입니다. 젠슨 황은 선물 상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 국경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개발해야 할 기술, 해결해야 할 문제, 만들어야 할 제품.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깐부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서울 강남 삼성역 인근 작은 치킨집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격했으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진정한 의미는 숫자나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일까요? 첫째, 기술의 민주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AI와 반도체, 자율주행은 결국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문화의 힘. 한국의 치맥문화, 러브샷,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면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협력의 가치. 경쟁이 아니라 협력.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더 큰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성공 방식입니다. 넷째, 한국의 위상.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한국은 AI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교육, 근면, 혁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CNN이 보도했던 그 장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세계 반도체 AI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세 거인이 만났다. 이 한 문장은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것은 희망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은 영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영감.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이 성과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 치킨 한 접시 위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개발할 차세대 반도체, 연구자들이 만들어낼 혁신적인 AI 모델, 공장에서 일할 지능형 로봇들, 도로를 달릴 자율주행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의 씨앗이 그날 밤 뿌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팔짱을 끼고 나눈 러브샷.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동지였습니다. 국적도 회사도 경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기술로 세계를 이끌고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며 신뢰로 세계와 협력하는 나라. 2025년 10월 30일 밤 서울 강남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그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맥주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퍼지는 가운데 평범하지만 특별한, 작지만 거대한 하나의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과 삼성의 메모리가 만들어낼 혁신.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열어갈 미래. 한국의 젊은이들이 개발할 차세대 기술들.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답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결과로, 성과로. 치킨 한 조각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연구실에서, 공장에서, 회의실에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하늘을 수놓았던 별들처럼 한국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빛, 혁신의 빛, 협력의 빛. CNN이 보도했습니다. BBC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의미를, 그 약속을, 그 시작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대한민국 AI 시대의 중심. 그 중심에는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으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친구와 약속하는 것처럼 진실하며 꿈을 꾸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순간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만남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